슬로건이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였어요. 그때 2004년도에 내걸었던 슬로건. 어마어마한 슬로건을 내걸었으니까 김재하 선생님 당신하고 저희 율려음악 공부했던 김영동 선생님이나 최하 선생님이나 이런 명분들 외에는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라는 슬로건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야? 이게 뭐여? 그리고 왜 우주야? 왜 우주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보셨는 분들은 보셨을 거고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셨을 텐데 이 오늘 모임을 준비하느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5쪽짜리. 거기 다시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썼고 거기에 생명과 평화의 2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며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근본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슬로건을 했어요. 근데 그 슬로건의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분들 외에는 그걸 이해하지도 못했고 소화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슬로건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슬로건을 예술적으로 혹은 사회운동적 형식으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험하도록 못하는 슬로건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걸 느껴야 되잖아요. 수용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예술적 형식이라든가 사회 조직적 형식이라든가 사회 운동적 형식으로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안 되다. 대신 그 김자 선생님이 경기문화재단 그 당시에 손학규 조지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경기문화재단 이름으로 세계 생명문화 포럼이라는 걸 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그 세계 생명문화 포럼 자료집 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 같은 것도 최희환 선생님이나 김영동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연도 포럼 세계 생명문화 포럼을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아까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일반 시민들이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예술적 형식이나 사회 운동적 형식으로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진자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진자 선생님과 함께 했던 1세대 생명문화 운동가 아까 얘기했던 최재한 선생님이라든가 김영동 선생님, 임진택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미 칠순을 다 넘기시고 현역에서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 배우고 보급하고 확산하려고 했던 나라는 굿이라든가 홍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위축이 됐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 같아요.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체험 경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계기를 저는 이제 20주년 생명과 평화의 길 20주년이라는 그걸 계기로 해서 최근에 김지아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역설적으로 김지아 선생님이랑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여러분들 책 구하시려고 그러면 다 절판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이.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 중에 여기 이제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김재하 선생님이 던졌던 화두를 지금의 우리의 감각과 문법으로 재창조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예술적 형식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사회운동적 형식으로, 또 정치적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후배님들이 계셔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한번 날을 딱 잡은 거예요. 12월 올해 창립 기념일은 8월 26일인데 그때는 온라인으로 몇 분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했고요. 이야기 하는 자리 가졌고 12월 21일 날 원남교당에서 원불교 원남교당 서울대병원에서 공연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해보고 싶은 마음. 그 준비 과정으로 첫 번째 오늘 워크숍에 마련이 된 거고, 이 워크숍에서 오늘 이제 제 언어로는 합을 좀 맞추는 게 필요하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느끼고 그러는 가운데서 무의비화로 합이 맞아지는 과정을 경험을 하면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아까 쭉 그 얘기를 음악을 연주하시는 거, 소리하는 걸 들으면서 몇 가지 김자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담론으로 꺼내놨던 과제들이 그냥 풀어지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 전자 디지털 음악의 그 리듬이 있다면, 이 리듬은 굉장히 기계적인 리듬인데,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리듬인데, 그게 아날로그적 소리와 만나가지고 저가 듣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뭐가 열려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자 선생님이 에코 디지털이라는 컨셉으로 디지털과 에코는 반드시, 아날로그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게 새로운 생명운동의 비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즉흥춤과 같은 형식, 혼돈적 질서의 미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개념들을 써가지고 그 질서가, 미학적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혼돈성에 기초해야 된다. 빈터, 공성 이런 것에 기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무척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가 좋게 보려고 해서 그런지 김자 선생님의 주장을 막 대입시키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혼돈적 질서의 미학, 그 다음 디지털과 에코의 그 아날로그의 그 만남과 차원 변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겠구나. 다른 청중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런 저 나름대로는 믿음을 갖게 됐고, 제가 그냥 막연하게 김자 선생님, 저는 이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믿음이, 저는 이론도 믿음에서 기초합니다. 이론을 논증한 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믿음이 있고 이 이론이 뭔가 맞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 먼저 있고요. 그거에 따라 제가 이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론으로도 휴리스틱이라는 발견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 선택이 먼저 있고, 감에 따라 촉이 있어가지고 이론적 선택을 먼저 하는 거지, 이론적 논증이 잘 된 걸 가지고 내가 그걸 지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저는 근데 촉이 있었나 봐요. 김자 선생님, 김자 선생님의 주장이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감정론. 김지아 겨울이 씨가 김지아 죄송합니다. 감정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거 정말 이 젊은 후배님들하고 준비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그리고 뭔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만남,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해남 정읍에서 만남, 이 워크숍이 두세 번 더 이어지고 나면 어떤 기운이 만들어지고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과거의 언어로는 주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생기겠구나.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올라오는 게 있겠구나. 각자가 자기 것들이 생겨나고 그걸 펼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거를 좀 잘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는 이제 저 마인드는 지금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저의 마인드는 제작자 마인드거든요.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청중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고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좀 도움 말씀을 해주실 분들, 언론사든지 문화예술계의 리더들이든지, 또 저희들은 또 리더가 있어요. 1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분들, 김자 선생님의 친구들과 김자 선생님의 선후배들을 모두 연락을 드려서
청년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성세대들, 이전 세대의 생명문화, 생명운동에 꿈을 꾸었던 생명개혁 세상에 꿈을 꾸었던 선배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공연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2025년도부터는 그분들이 또 스피커가 돼가지고 이게 전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이 되어지고 동남아시아와 우측으로 확산이 우주로 이렇게 울림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큰 야심찬 마음이 오늘 확신으로 내년에 바꾸세요. 가만히 보니까 몇 번만 마음을 더 쓰려고 하는데 압력을 넣는 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너무 또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용기도 필요하지만 자신감도 필요한 것 같고 대신 저는 이제 이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지아 선생님 말씀 중에 비흥, 수훈 선생님 했던 말씀 중에 흥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흥할 흥자에다 감흥할 때 흥자에다가 비교할 때 비자를 쓰는 흥미법이라는 게 있는데 수훈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를 김지아 선생님이 갖다 쓰는 건데 흥과 비의 관계가 비가 서사나 의미와 같은 것들이에요. 흥은 감흥이고 이 옛날에는 서사가 먼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이 있고 이론 논증을 통해서 그걸 확인시키는 방식이었다면 기존의 운동이 감흥이 먼저 있고 그 감흥의 흐름을 살려내는 쪽으로 서사와 의미를 구성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운동이. 이게 이제 흥미법의 논리입니다. 그거를 저는 여기 안에서 살려내실 기에 충분한 역량과 의지와 열망이 있으신 것 같고요. 대신 저는 이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흥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도 이론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제가 쓴 그 글이 저의 관점에서 김지아를 다시 쓴 거지만 그 글을 꼼꼼히 한번 저는 읽어보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김지아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얘기들의 핵심 개념들이나 논리, 그 다음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제 논리, 이런 것, 의미,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좀 행간에 숨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또 김지아 선생님의 해석을 거치고 저 나름대로의 저의 그 개인적인 그런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너무 열심히 들었던 핑크 플로이드의 닥사이드 오브 더 문에 닥사이드 오브 더 문이 발의 어떤 아래 그리고 꼬꼬댁 그런 게 이미 다 우리 안에 있고 아마 서양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감각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동아시아의 감각, 그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라는 건 150년 전에 동아시아의 충청도 땅에서 처음 발신되었던 화두인데 그런 화두들이 숙성이 되고 여러분들의 감각을 새롭게 재창조가 된다면 정말 세계적인 그런 화두로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예술적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감사합니다. 걸좀 가져왔어요. 이지 선생님이 오늘 오셨는데 소개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짠하셔. 그러면 짠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뭐야? 소개하시고. 저는 저는 사실 지금 뒤늦혀서 하나도 목소리를 못 듣고 소개를 하려니까 부끄럽긴 한데 저는 헤드펜 두드리고 있는 미시수라고 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여자고요. 굳이 그렇게 바꾼 이유는 아닐 리가 아니라 저는 불안하고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재밌고 설레고 신나는 일이라고 혼자 개몽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닥사이드 오브 문을 위해 자, 채우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셔야 돼요. 끝난 것 같아. 없다. 없어?